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 파악하기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99쪽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100쪽부터 할 차례입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된 표현, 그 표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우리가 추론을 해봤습니다. 추론하는 방법으로는요, 첫 번째, 사용된 표현 앞뒤에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 두 번째, 평소에 어떻게 쓰이는지, 사용된 표현, 사용된 낱말, 평소에 어떻게 쓰이는지 생각해 본다. 그리고 사용된 표현을 쓴 의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용된 표현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라고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으로 이어서 배워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활동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과서 10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쪽에 파란색 부분이 있습니다. 글이 한 편 있고요. 이 글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문의 일부분이고요. 100쪽에 보시면 파란 색깔로 색칠된 부분만 쌤이 발췌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말하면 전쟁을 원하는 자가 대화를 원하는 자를 반대해 말하기를 대화가 무엇이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우리는 폭탄을 들고 나가야 한다 라고 떠듭니다. 또 대화를 원하는 자는 말하기를 공연히 젊은 놈들이 애간장이 타서 당장 폭탄을 들고 나가면 우리 독립이 되는가? 라고 합니다. 요 파란색 부분. 왜 예를 들어 말하면 이라고 이 파란색 부분을 사용하는지 한번 사용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까? 이 파란색 부분은. 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독립을 모두 원하지만 사람들마다 방법이 다 달랐죠. 그래서 폭탄을 두고 나가 싸워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쟁은 안 된다, 싸움은 안 된다,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무리가 의견 충돌이 있었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자기 의견만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의견으로 합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파란색으로 연설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어서 101쪽에 2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될 활동인데요.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생략된 부분, 즉 100쪽에 그러므로 하고 하얗게 생략된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어제 연설문 들을 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연설문에서도 삐 하면서 생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추론해서 한번 찾아 써 넣어 볼 건데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생략된 부분을 써서 넣으려면 추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추론하는 방법 아까 돌아보기 할 때 어떻게 했었죠? 앞뒤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앞뒤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앞에 내용을 일단 한번 볼까요?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요. 앞에 내용은 독립운동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반대한다. 들으려고 하지만 않고 자기 생각만을 주장한다. 이게 앞의 내용이었고요. 뒤에 나올 내용은 열심히 노력해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뜻을 모으자. 중요한 말은 뜻을 모으자입니다. 깃발 아래 뜻을 모으자. 생각이 서로 달랐어. 마지막엔 뜻을 모으자. 그럼 생략된 부분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의견이 서로 달랐어. 뜻을 모으자. 뜻을 모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로 모아야죠, 의견을. 또는 서로 지금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의견만 주장하려는 이 마음을 바꿔야 하겠죠. 그래야 뜻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야 생략된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요.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려는, 즉 앞에 나온 내용,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이런 마음들을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뒤에 뜻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앞뒤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공익광고를 하나 보여줄 거고요. 그 공익광고와 가장 어울리는 관용 표현을 보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찾은 다음에 이 공익광고에 넣었으면 하는 멘트를 여러분들이 써보는 거예요. 이따가 예시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우선 공익광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듣기평가 잘 듣고 풀어보세요. 사장님, 제 의견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뒤에랑요 이쪽 패턴을 바꾸고요. 됐어. 일은 내가 더 잘 알아. 네 말만 하지 말고 엄마 말도 좀 듣고 그래. 잔소리 좀 그만해. 이게 무슨 잔소리야. 다 너한테 도움돼서 하는 얘기지. 엄마 말 듣고 있어? 됐어, 알아서 할게. 당황스럽네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그 얘기 분명히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제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제 얘기를 듣지도 않고 안 들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누구시죠? 진짜 말이 안 통하네요. 말이 안 통하는 건 그쪽이에요. 지금 제 얘기를 안 이 대화들의 문제는 바로 듣기. 세상 대부분의 문제는 잘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말이 통하는 사회,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자, 우리 공익광고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말이 통하는 사회,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처럼 여러분들이 관용 표현을 넣어서 한번 멘트를 써볼 겁니다. 말이 통하는 사회,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표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부분에 어떤 멘트를 넣으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관용 표현을 활용해서 넣어볼 겁니다. 보기를 보여줄게요. 자, 귀가 뚫리다, 귀가 솔깃하다, 귀에 거슬리다, 귀에 못이 박히다, 귀를 기울이다. 자, 5가지 관용 표현 쌤이 준비를 했고요. 모두 귀와 관련된 관용 표현입니다. 이 5가지 관용 표현 중에서 앞에 본 공익광고에 가장 어울리는 관용 표현을 하나 고르시고요. 마지막에 들어갈 멘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한번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자, 예시입니다. 막혀 있던 여러분의 귀 이제 삐 해보세요. 이 삐 부분에 관용 표현 이 5가지 한 가지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뭐뭐한 만큼 뭐뭐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에 관용 표현이 들어가게끔 쓰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 파악하기를 활동으로 해봤고요.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앞의 내용 그리고 뒤의 내용을 생각해서 들어가야 할 표현을 또는 들어가야 할 멘트의 의미를 추론을 해봤습니다. 앞의 내용, 뒤의 내용을 잘 살펴서. 다음 시간에는요, 생각이 효과적으로 드러난 표현을 활용해 말하기, 이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102쪽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안내한 활동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